연애하면 뭐가 좋아요? 돈 나가지, 시간 버리지, 피곤하지. 당연하지. 솔로가 편해. 근데 세 분 눈가에 촉촉히 맺힌 건 뭐예요? 연애에 관한 모든 것이 녹아있는 코너 연애의 발광. 자, 일요일 코너 연애의 발광 찾아주신 세 분입니다. 슈퍼키드의 끼돌이 고정 진고씨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분이 또 함께 하셨습니다. 영스의 귀염둥이 30대 홍진호씨. 안녕하세요, 홍진호입니다. 귀엽게 안녕하세요, 홍진호입니다. 또 할매가 오셨고요. 자, 그리고 매력적이고 솔직한 게임 여신 권이슬씨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홈에서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아, 지난주에 나오셔서 되게 재밌어 하셨거든요, 이슬씨가. 연애 얘기 너무 재밌다고. 네, 맞아요. 굉장히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많이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세 분의 케미가 나쁘지 않았어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함께 네네. 오셨어요. 네. 떠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얘기하면서 네.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오늘 아쉬웠어요. 결말이 좀 안 나가지고 맞아요. 마치 2부에 마침표를 찍어야겠다 이런 것처럼 오늘 그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과연 네. 찍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약간 흐지부지 경향이 있어가지고. 진호 형님이 너무 되게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연애에 있어서. 홍진호 씨. 진짜요? 진짜 좀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좀 계속 이렇게 빨려드는 그런. 그렇구나. 그런 저는 진짜 남자인가 봐요. 전혀 모르겠거든요. 홍진호 씨 매력을 여자분들은 다 아신대요. 그렇죠. 예. 네, 신기하네. 참 도대체 뭘까? 남자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도 없는데 그래서 네. 모르겠는데 있다니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요. 지난주에 이슬 씨가 처음 라디오를 네. 생애 처음으로 네네. 네, 하셨다고 긴장을 좀 하신다고 했었는데 긴장 많이 했습니다. 네. 역시 본인의 기우였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예. 연애 얘기를 하니까 신나가지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남자분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제가 좀 연애를 좀 헛똑똑이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네. 이 코너 나오면서 느끼는 게 네. 제가 연애를 오래 해서 제가 연애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절대 연애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홍진호 씨는 어쨌든 여자를 뭐라 그랬죠? 귀찮게 하지 않는 스타일? 피곤하지 피곤하지 않게 않게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는. 그럼 저는요? 본인 연애 스타일은 얘기 잘 안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런가? 네, 좀 짝사랑 얘기만 듣고. 네. 제일 오래 한 연애가 많았어요. 얼마예요? 제일 오랫동안 연애한 시간? 네. 2년? 2년? 짧았던 건? 짧았던 건? 네. 글쎄요, 짧았던 건 잘 모르겠네. 어떻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연애했던 순간이? 여자를 만났던 순간이요? 네. 다양하게? 짧았던 적당하다고 기준. 봐야죠. 네. 분리수거 해야겠네요. 적당하다고 봐야죠. 자, 무슨 분리수거를 얘기하나? 무슨 분리수거를 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사람. 소각해야 될 양반이 말이에요 지금. 자, 아무튼 연애의 관광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게시판에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성의 있게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이슬 씨가 준비해주고 계시죠? 네. 네. 제 남자친구는 많은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전형적인 상남자, 나쁜 남자입니다. 사람은 착하고 정도 많은데 표현이 서툴러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말투. 좋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꼭 거칠게 말해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얼마 전 사귄 지 1년 된 기념일이었어요. 남친이 정말 큰 콧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져서 와, 오빠 대박! 진짜 이거 사온 거야? 고마워, 고마워. 엄청 신나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꽃다발 받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는 저를 두고 남친은 아이 이거 들고 오느라 팔려 죽는 줄 알았잖아.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다시 이런 거 시키지 마. 알았어?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합니다. 부끄러운 건 잘 알겠는데 남친의 말투에 좋았던 감정은 사라져버리고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하루는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연극을 보러 갔어요. 티켓도 제가 샀죠. 공연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남친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깔깔대며 웃더니 끝나고 오빠 오늘 연극 괜찮았지? 근데 나 원래 이런 거 좀 싫어하는 거 알잖아. 표도 진짜 비싸. 차라리 이 돈 주고 영화를 보러 가겠다. 이렇게 또 제 기분을 다운시켰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 일이 터졌습니다. 오빠 내가 진짜 큰 맘 먹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좀 많이 드렸거든? 그런데 아빠 엄마가 서로 그걸 많이 가지시겠다고 막 뺏고 날린 거야. 우리 부모님 그런 모습 처음 봤어. 기분은 좋더라.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심각한 얼굴로 이러는 겁니다. 너 돈 그렇게 많이 벌어?
네가 부모님께 그렇게 용돈 드릴 정도로 보이진 않잖아. 열심히 모아야지. 우리 나중에 집 장만할 때 보태지. 우리 엄마 아빠 30주년 결혼 기념일이라서 드린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번 돈으로 용돈 드리는데 오빠가 왜 그래?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대체 말투가 항상 왜 그래? 오빠 말이 맞는 건 알겠는데 같은 말을 해도 더 예쁘게 할 수 있잖아. 나보고 말투 바꾸라는 거야? 처음에 이런 게 좋아서 나랑 사귄 거라며. 그리고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 다 네가 좋아하는 얘기만 해주냐? 그럴 거면 아주 그냥 나한테 대본을 써줘서 읽으라 그러지. 저희는 이렇게 싸우고 아직까지 냉전 중입니다. 사실 내년에 결혼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계속 만나다 보면 제가 이 남자한테 적응이 될까요?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으면 내가 너무 창피하게 되잖아. 김지수의 상남자의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연애 발광 첫 번째 사연 이슬 씨가 소개해 주셨는데요. 말투가 너무 거친 남친 때문에 고민이라는 익명님의 사연이었어요. 저희가 외식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드시면서 또 화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슬 씨 연기력이 굉장한데요? 네, 그래요? 네. 잘하네. 되게 잘하.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돼서 네. 네. 이런 말투로 뭐 사랑해를 똑같은 말투로 이런 말투로 듣는다면 네.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연애할 때. 네, 저는 이런 거에 좀 되게 민감해요. 말투 같은 거. 네. 근데 진호 형님 이거 되게 그렇게 상남자처럼 읽진 않으신 네, 것 같은데요. 그렇긴 했는데.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읽었는데 진고 씨가 읽으면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면? 저 이게 약간 사투리가 섞이면 이런 게 진짜 좀 많이 상남자 한번 보여주세요. 같거든요. 네. 내 보고 말투 바꾸라는 기가. 아. 처음에 그렇게 좋아서 내 사귄다며. 그리고 뭐 어떻게 한마디 난 이거 좋아하는 거 얘기만 해주노. 그럴 거면 뭐 안 하고 난 대본 써주지.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저 대구요. 원래 대구가 좀 세. 원래 경상도 그렇구나. 사람들이 진짜요? 말투가 좀 세요. 근데 이걸 맞아, 진짜 오해하기 쉬워요. 저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처음 와서 제일 고생했던 게 제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좁다.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네. 막 사투리를 쓰니까 쟤 너무 싸가지 없다. 음. 그래서 그때부터 좀 바꿨어요. 말투가 좀 그 뭐랄까 좀 공격적으로 느껴진다 할까? 네, 좀 많이 그런 공격적이죠. 부분이 맞아요. 네. 있기는 하죠. 진짜 미묘한 차이인데 부산하고 대구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부산은 조금 정의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대구는 좀 더 공격적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기 정말 쉬워요. 맞아요. 진짜 오해를 많이. 그렇군요. 저희 부모님도 대구 분이셔서 아, 네. 어머니는 괜찮으신데 아버지 말투가 조금 이렇게 진고 씨 같은 네, 방금 그런 느낌의. 단호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약간 아빠가 똑같은 말을 해도 아빠한테 들으면 되게 좀 상처받거나 그쵸, 그런 적이 있어서 네.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저도 아. 가장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연애할 때 제 감정이 진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투리에 관한 그런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는 뭐 사투리는 아니겠지만 네, 사투리는 네, 아니죠. 네, 네. 억양이나 톤의 문제도 있고 네. 표현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게 남자가 그렇게 좀 오해를 주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대방이 오해할 여지가 있다면은 남자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항상 진호 형님은 노력하고? 저는- 배려하는 네. 자세.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실제로 많이 나왔었어요. 저는 이제 친구를 만나거나 그럴 때 말을 좀 편하게 막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랑 만나면은 편해지면은 말을 좀 막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좀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만나면은 말을 굉장히 좀 이쁘게 하고 좀 부드럽게 하고 한두 마디로 또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끝날 걸 일부러 좀 퍼뜨려 가지고 한 세네 문장으로 풀려서 말하고. 근데 음. 중요한 네. 거는 여기서 지금 어떻게 이 남자를 고치게 만드느냐는 거죠. 예. 근데 남자분이 아예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꽃다발 뭐 이렇게 큰 것도 뭐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남자분은 이런 쪽의 표현을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쑥스러워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여자분이 신경 쓰는 방향은 아예 다른 쪽. 그렇죠. 자, 어차피 여자친구가 꽃을 달라고 해서 네. 좋게 해줄 거면은 끝까지 좋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거 들고 오느라 뭐 팔려 죽는 줄 알잖아.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다시 이런 거 시키지 마. 알겠어? 이렇게 짜증 내는 것보다 근데 이거 들고 오니까 생각보다 되게 창피하고 좀 무겁고 막 그렇더라. 어쨌든 오늘은
애기가 원하니까 주지만은 다음에는 내가 그냥 애기랜다. 장미 한 송이로 줄 테니까 그걸로 만족해 알았지 야. 하면서 조용조용히 달콤하게 얘기해주면은 네. 그렇게 상호간에 좀 이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선물을 하는 것 자체가 상대가 기분이 좋아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요거만 주면 딱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 더 그 분위기까지도 네. 만들어 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근데 네. 애초부터 이런 모습에 이 여자분은 끌렸던 거였죠. 그러니까 만난 거죠. 상남자적인 부분. 아무래도 근데 상남자적인 매력에서 의외성을 찾는 게 여건 한계가 있으니까 네. 약간 그 상남자적인 매력에서 약간 실증이 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상에서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동물이에요. 남녀든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친구한테 더 관심을 받고 싶고 이 친구의 24시간 생활 중에서 항상 최대한 날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네. 모든 말에 나를 의식해가지고 편해 또 이쁘게 말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상남자 스타일이 처음엔 매력적이게 보일지언정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방 질리고 나한테 사랑이 안 보이니까 그게 섭섭하고 서운함이 커지는 거죠. 상남자라는 건 되게 남자답고 그 뭐랄까 좀 다정다감하거나 그 애정 표현에 좀 서툰 스타일을 좀 얘기하는 게 와일드하고, 아닌가 예. 싶은데 그 와중에서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면이 어디 다른 데서 드러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네. 거라고 생각이 어느 정도 드는데 의외성을 기대를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좀 상처를 좀 받는 거죠. 네. 그 짜잘한 맞아, 거예요. 맞아. 네. 근데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이 남자가 바뀔 수는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솔직하게 표현한 건데 이게 진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남자분도 이제 아실 거란 말이죠. 본인이 그쵸. 이렇게 예. 얘기를 했을 때 여자친구가 상처를 받는다라는 네. 걸 알 텐데 그 상황에서 분명히 고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바뀔 수는 있을까요? 바뀔 수 있다 전 봅니다. 예. 바뀔 수 저도, 있다. 찬성할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고치는 스타일이라. 저는 그럼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서로가 약간 여자친구분도 약간 맞춰줄 수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맞춰줘야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진고 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전에 네. 뭐 연애하고 그 정리를 사람 관계를 이렇게 맺고 끊지 못하다가 네. 그러다가 연애를 하다 어쨌든 나중에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상처조차도 되게 외면하고 싶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되게 솔직한 얼마 얘기다. 가겠냐. 예. 그 뭐 별로 그냥 엄살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진짜 그 상처가 깊숙하다는 걸 그렇죠. 뼈저리게 네. 느끼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완전 180도 바뀌었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뭐 두 분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 텐데 네네.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일단 노력이 많이 남자분도 필요하겠죠. 그렇고. 네. 근데 아까 전에 진호 형님이 말하신 것처럼 이런 상남자라는 그런 캐릭터는 내면은 굉장히 여린 그 맞아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굉장히 더 진짜 강해 보이려고. 네, 진짜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를 받았다고 어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그러면은 부모님이 딱 이런 이런 네, 부분구나. 네. 네, 엄마는 애교도 좀 있고 경상도 그런데, 분들이 보통 네, 그래요. 예. 아빠가 말을 좀 똑같은 말해도 되게 현실적으로 하는 거죠. 뭐 여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오늘 뭐 고기 먹을까? 그러면은 뭐 돈 아깝게 무슨 고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먹을 그런데 건데 많이 어차피. 바뀌셨어요. 네. 네, 지금 엄마가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는 먼저 막 차 같은 것도 끓여서 막 챙겨주고 과일도 다 같이 챙겨주고. 해주셨구나. 네. 진짜 연애에 있어서 말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한 문자를 보내더라도 별로 나쁜 의도로 보내지 않았는데 읽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기분 나쁘게 읽을 수가 있어요. 네. 의도가 할 좀 수 다르게 있으니까. 보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요즘 깨떡에 보면은 이모티콘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웃는 거 있고 막.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거. 잘한 것 같다. 네. 내 의도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쵸. 내 표정이 지금 이러하다라는 네. 거. 이응 두 개를 보낼 거를 그냥 웃는 이모티콘 하나 보내도 굉장히 뭐 기분 나쁘진 않으니까. 이응 갑자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찍찍. 한 문장 쓰더라도 그 뒤에 약간 좀 막 곰들이 막 땀 흘리는거나 곰들이 막 웃는 거 하면은 뭔가 좀 이뻐 성의 보이고 있어 막. 보이고. 네. 기분 좋아 보이고. 날 신경 써주는 것 같고. 예. 그렇죠. 맞아.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두 분이 또 남자분의 마음을 또 알고 계시니까 잘 노력하셔서 결혼도 예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와서 다음 연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반짝반짝한 그의 목소리 기다려지고 비식비식 웃기도 하고 가끔
영스트리트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연애발광 슈퍼키드의 진고씨 그리고 홍진호씨 권이슬씨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4533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연애발광 챙겨 듣고 있는 1인인데요. 계속 듣다 보니까 연애발광은 익명사연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네. 없겠죠. 그렇죠. 네. 뭐 남자친구 만약 여자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시면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 숨기고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익명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소개를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방송 아시죠? 예, 더 자극적인 얘기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희가 네. 신변 보장 철저히 해서 얘기만 골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나 연애 때문에 이렇게까지 발광해봤다. 정말 연애 미쳤던 경험담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진고 씨가 준비해주고 계시죠? 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던 때 겪은 일입니다. 입대 전 자기야, 나 기다려 줄 거지? 그럼 당연하지. 사랑하는 여친을 두고 입대를 하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여친이 날 두고 딴 남자를 만날까봐 매일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나마 여친이 다니는 직장부터 사람의 100%가 여직원인 거에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일병 시절 오빠, 내일 나 회사 직원들이랑 연수가. 연수? 어디로? 온양으로. 근데 이번에 설치팀 직원들도 같이 간대. 설치팀? 거기 남자들 많은 팀 아니야? 응. 근데 그게 왜? 다음 날 밤 여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친은 받지 않았어요. 군대 특성상 저녁 8시 30분까지만 전화가 허용되는데 미칠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취침에 들어간 밤 10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자. 다시 전화해야겠어. 저는 물을 마시러 가는 척 연기하면서 창문으로 탈출을 감행했어요. 살금살금 공중전화로 가서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여친에게 전화를 했는데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온양으로 연수 간다고 했지? 저는 124에 전화를 해서 온양에 있는 호텔, 모텔의 모든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한 군데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땡땡 회사 직원들이 묵고 있나요? 아니요. 문의 좀 드릴게요. 거기 땡땡 회사 직원들이 묵고 있나요? 없어요. 수도 없이 걸었는데 마지막에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시죠? 거기 직원 중에 권혜슬이라고 있을 거예요. 권혜슬 씨 친오빠인데요. 전화 좀 바꿔주시겠어요? 아유, 잠시만요. A방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어디 가는지 알 수 없을까요? 정말 급하거든요. 아이,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뭐 놀 데가 읍내 나이트밖에 더 있나? 그 나이트 이름이 뭔가요? 이제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꼭 여친과 통화를 해야겠다는 집념으로 나이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이트 음악이야 지금. 음악 소리가 쾅쾅 들리는 걸 보니 정말 나이트가 맞는 것 같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영수 나이트. 거기서는 중에 권혜슬 씨 부탁드립니다. 누구요? 권혜슬이요. 오케이, 땡큐 베리 감사. 수화기 너머로 쾅쾅 음악 소리가 잠시 줄더니 DJ 멘트가 들렸습니다. 손님 중에 이슬 권이슬 씨 계신가요? 있으면 right hand put your hands up. 잠시 후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슬아, 나야. 오빠? 어떻게 여기로 전화를 걸었어? 저는 자랑스레 지금까지 어떻게 여친을 찾았는지 말했는데 그 이후로 여친과 다시는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착하는 제가 무서웠나 봐요. 그땐 어려서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됐단 걸 깨닫고 현재 여친과 알콩달콩 잘 만나고 있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10cm의 스토커 듣고 오셨습니다.
자, 군대 가서 여친에게 야. 집착의 끝을 보여주신 익명님의 사연이었어요. 네. 저희가 외식 상품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사연. 진짜. 야, 이건 진짜 와. 이분이 아시고 그때는 사랑과 집착이라는 건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잘 만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웃긴다. 다시는 통화가 되지 않았대요. 다음에. 근데 점심 시간 이렇게 몰래 전화하면 걸리면 진짜 큰일 나지 않아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렇죠. 진짜 큰일 나죠. 저도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저는 이런 거 정말 이해 가요. 근데 아 그래요? 돌아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고 싶은데 그렇죠. 군인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심해지는 게 군인인 것 저도 같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도 이게 많아지고. 네. 잘못된 건 알아요. 하지만 이해는 돼. 그리고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헤어졌거든요. 네. 저는 그때 이제 만나던 여자친구가 횟수로 7년째였어요. 야. 네, 7년째 만나던 군대 여자친구를 안에서 헤어지신 네, 거예요? 군대에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친구 마음이 정말 유리처럼 여린지 잘 알거든요. 그 군에 있는 남자의 마음이 네. 그래요. 이게 일말상초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일말상초. 언제 헤어지신 건가요? 저는 이제 이병 때 이병. 네.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자. 기다렸네 그거는. 네. 타이밍 봤네. 아, 무슨 소리예요, 형님? 대기 휴가는 거의 끝나고 했다고요. 헤어지려고 하다가 이게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여자친구가 그거는 타이밍 보다가 타이밍 러쉬를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정말 지금이다. 답이 없는 게 정말 뭔지 알아요? 뭔데요? 훈련소에 갔는데 어떻게 네. 쌓았냐면은 훈련소에 가면은 통화도 안 돼요. 그때는 그쵸. 훈련병은 아주 그냥 완전 그냥 벌레다. 네, 벌레잖아요. 그래서 통화도 못 하고 할 수 있는 게 편지예요. 네. 네. 편지를 엄청 써요. 근데 편지도 그 쓸 시간도 별로 안 줘요. 맞아요. 저는 그래요? 그 비상구 초록색 있죠. 네. 거기 앞에다가 대고 썼어요. 아. 그리고 전자시계 불 켜면은 나오는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들 다 잘 때 그걸로 이렇게 켜서 이렇게 썼었어요. 야. 자, 어쨌든 힘들게 써가지고 네. 서로 주고받는데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편지 주고 제가 이제 7주 했거든요 공군이라 7주 동안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했는데 편지로 싸웠어. 편지로요? 네, 편지로 싸우니까 답이 없어. 아, 진짜 답이 통화도 안 되고 화나가 나가지고 막 쓰고 딱 보내고 네. 일주일 뒤에 좀 풀렸어요. 네. 풀려가지고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일주일 전에 편지 보낸 게 오는 거야. 아. 또 화나는 거야. 또 보내고 아. 이게 답이 없어. 화나는 게 버퍼링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전화도 아예 안 돼요? 전화도 안 되거든요. 당연히 그때는 안 되죠. 훈련소 때 왜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씩 하지 않아요? 그때 마지막 네. 훈련 마지막 아. 주에 한 5주인가 6주 이렇게 하고 나서 가능하죠. 그렇죠. 슬프다. 정말 너무 슬프네요. 네. 그 어쨌든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군대 가죠. 안에서는 남자분들은 다들 이해 가실 거예요. 나 군대 갔다 온 남자라면은 근데 군대 안 가도 똑같아. 이거는 딱 그거야. 남자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남자를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여자한테 좀 난 맞아요. 서운한 거죠. 전화를 그쵸. 왜 안 받았느냐. 한 통화라도 그렇죠. 해줬으면. 그리고 결국 나이트에 있었다. 남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고 걱정할 거란 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알았으면은 여자가 당연히 남자친구가 전화할 거란 걸 알고 있었을 테고 그때 연락을 못 받을 거면은 네. 미리 자기가 어떠한 상황이니까 못 받을 것 같고 자기 이렇게 하는데 걱정하지 마 정말 미안해 하면서 달래주고 가야지. 맞아요. 근데 진짜 어쩔 수 없는 게 그런 연락을 여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군대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전화하는 것밖에 안 돼요. 받을 수가 없어요. 아, 네. 그치. 그렇죠. 네. 받을 수가 없어. 네, 여자는 그 타이밍을 못 잡는 거죠. 내가 또 했을 때 받아주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아,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 처음 그 22살 때 네. 군대 갈 때 그 여자친구 당시에 있었는데 어, 네. 네. 기다리고 얘기 안 했었거든요. 기다렸어요. 예? 아니죠. 기다리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얘기를 너무 많이 신경이 들으실 쓰일 것 거고. 같고 그거를 괜히 전화 한 통 안 받으면 내가 네. 막 쪼잔해지고. 괜히 의심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냥 편하게 그냥 나와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와서 이렇게 하자 뭐 그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들어왔다가 제가 나와서 공익이 됐죠. 다시 오늘 그래서 일부러 그런 기억이. 헤어지고 군대 아예 가는 분들도 많던데.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군대를 가니까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라고는 얘기를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런 얘기는 안 하냐며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당시에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군대 가기 전에 과연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말하는 게 여자 입장에서는 어떨지. 예. 되게 상처일 것 같아요. 상처예요. 여자 입장에서 정말 사랑한다면 네. 나도 기다릴 자신이 충분히 있는데 남자 쪽에서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는 나에 어떻게 대한 보면 믿음도 없고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게 배려거든요. 음,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여자친구가 자기가 군대 가 있는 사이에 너무 상처 안 받고 네. 오히려 좀 많이
좀 누릴 거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근데 그런 배려. 군대 예. 갈 때 남자 나이나 여자 나이나 거의 어리잖아요 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더 상처가 많이 되고 오히려 이 두 분 일단 나이 차서 가신 분들이라 그득 차서 가신 분들이라 그렇군요. 이거는 약간 네. 좀 쓸데없는 배려죠. 음. 그러니까 남자가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군대 가면은 특히 뭐 25개월, 24개월 이렇게 가면은 그때 갔다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도 기다릴 거면은 힘들 거고 나 혹시 또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로 군대 가면은 너 연락도 안 되면은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상처 받을 것 같으니까 헤어지자 말하면은 남자는 일단 자기가 군대 가서 연락도 못 하고 여자친구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질투가 그냥 무한무한해. 무한으로 나니까 네. 그 상처가 두려운 거예요. 그쵸. 두려워와서 맞아요, 그냥 맞아요. 하는 네.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의 상처가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약간 나를 그렇게 약간 좀 무관심으로 그냥 좀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그냥 네. 얘기하는 거죠. 배려인 척.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잘 기다려주는 여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음. 근데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얘기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군대를 끝까지 여자가 기다리면 오히려 남자들이 나올 때 마음이 착잡해서 변심하는 남자들이 많다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 되게 맞아.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제 주위에서. 여자들도 많이 변심해요. 근데 그래요? 네. 아 여자들은 변심한다기보다 네. 일단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를 갔을 때 그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변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와중에 그 끝까지 여자분들이 기다려서 연애를 더 군 전역 이후에 지속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남자들이 전투화를 거꾸로 신는 경우들이 맞아요. 네.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죠. 내가 2년을 기다려줬는데 넌 이거밖에 못해라는 그런 게. 맞아. 너가 맞아, 전역하면은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이런 생활을 꿈꿔왔는데 너 왜 이렇게밖에 안 따라줘? 이런 보상 심리가 또 생기는 남자는 맨날 군대 있을 때는 여자친구만 보면서 아 너무 이뻐하는데 막상 제대하니까 나오면 이런 세상에 있었어.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 남자분들이 예. 이 나이 그렇게 차갖고 확실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고 저는 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근데 이분도 네.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여자분이 연락을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은 연락이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도관한테 가가지고 지금 저 나이트 들어갈 건데 남자친구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가기 전에 8시 그때 딱 전에 네. 정말 미안한데 어쩔 수 없는 회사 상황이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간 선택의 갈림길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분명히 남자친구가 걱정할 걸 분명히 알았어. 이 상태에서 나는 지금 회사끼리 단체로 지금 나이트를 가야 되는데 나이트를 가야 될까 이 분위기를 위해서 아니면은 남자친구가 너무 걱정하니까 회사에서 약간 눈치가 보이더라도 못 가겠다고 할까 아니, 여기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있거든요. 아니, 남자친구를 배려해서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할까 요 고민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 예. 근데 그거는 거짓말은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어도 연인 사이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솔직할 준비가 못 돼 있던 거죠. 전화를 안 네. 받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전화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전화가 맞아. 올 거라는 걸 예상했는데도 안 받았으면 그건 좀 잘못된 그러니까 거죠. 그 상황에서 뭐 여자분이 예를 들어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 때문에 회사 회식이고 뭐 이렇게 해서 처음 이렇게 해서 간 건데 그거를 빠지는 것도 어쩌면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전화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꼭 받아줬으면 맞아, 어땠을까. 네. 근데 물론 그걸 받고 남자분은 걱정이 되긴 했겠지만 그렇죠. 이만큼은 아니었을 거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집착이라는 게 생기는 건 보면 한쪽의 무관심에서부터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예. 방금 보면은 약간 간가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분이 약간 잘못을 한 거네. 그렇죠. 예. 나이트를 가고 전화를 안 받고 있다가 네. 남자친구가 공개적으로 찾으니까 거기서 일부러 안 받다가 받은 거네요. 남자친구인 줄도 모르고 받은 거죠. 그렇죠. 네. 찾으니까. 그렇네요. 여자친구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익명님 이거 너무 그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본인의 내가 이렇게까지 집착을 했다. 예. 지금 만약에 내가 과거에 그랬다고 생각하면 나도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 막 여기 전화해서 맞아.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네. 게. 그리고 타령도 안 하시고 네, 안 하시고 다행이죠. 진짜 정말 집착하면은 타령해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예. 못된 그런 그렇죠. 마음 먹고 그냥 타령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박수홍 씨가 뭐 K 본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박수용 씨께서 네. 군에 있는데 여자친구 박수홍 씨한테 여자친구 좀 헤어졌다고 너 지금 뭐 바람 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그래서 박수홍 씨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타령 하나 한번 보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 방송에서 했다고 얘기해서 봤는데 아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항상 그 전날 밤에 전화기가 멀쩡했는데
그 다음 날 전화를 쓰러 가면은 전화기가 고장 나 있어요. 박살 나 있어요. 던지고 막 이래서. 아 진짜. 네, 그리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유리창 옆에 깨져 있고, 아. 네, 옆에 뭐 괜히 죄 없는 빨래 건조대가 부서져 있어요. 마치 그 네. 전날 전화를 쓰던 사람이 멘트를 알 수 있을 법한 네, 뭔가, 그런 현장이. 어. 네. 그리고 도대체 누가 그랬어? 근데 한 명 얼굴 보면 아 쟤구나 알겠고 그냥 표정 근데 보면 알겠고. 군대 아, 사람들은 속상하다. 다들 네. 이해를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줘요. 근데 예. 그렇게 되겠네요. 네. 이 너의 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서로 위로하고 위안 받으며. 근데 좀 평소 본인 연애 스타일을 집착하시는 편이세요? 윌 씨는? 저는 궁금해요.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진짜요? 예, 그냥 그렇게 뭐랄까 마음이 그렇더라도 표현을 안 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 뭐 연애를 한다면 뭐 그런 상황들을 되도록 좀 피하려고 하는 편이죠. 근데 어느 정도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무관심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 되게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거를 내가 믿음이 없어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하나 신경 쓰기 시작하면 다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예 뭐 그냥 믿자라고 생각하고 믿자. 넘어가려고 하는 분. 그래 맞아요. 위리 형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은 한 번쯤은 그냥 믿고 잠이나 자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 되면 정말 어제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거든요. 네, 때로는 위리 형님처럼 그냥 믿고 자자. 믿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네. 믿는 만큼 아닐 경우에는 정말 그만큼 상처가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만약에 상처. 제가 막 믿고 있는데 믿었다가 나중에 우연찮게 정말 어디서 어떻게 소식으로 이 친구가 그날 막 어디 막 클럽 가가지고 논 걸 알았어. 그럼 바로 야 진짜 미치는 거죠. 돌죠, 그러면. 돌죠, 예. 그럼.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저를 속이고 상대가 저를 속이고 뭐 놀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되게 기분 나쁜 상황이 됐어. 네. 이거를 가지고 내가 화를 낸다면 헤어질 수 있다. 내가 헤어질 수 있다면 이걸 가지고 화를 내자.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헤어진다면 더 나는 상대가 나를 속이고 결국 이걸로 헤어져서 여러 가지 상처를 계속 받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있었는데 냉정하신 분이세요. 대단하시네요. 이런 건 하나의 무기로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지금 누가 더 좋아함으로써 네가 감이냐 내가 을이냐 이거 지금 너 하나 걸렸는데 이걸 일부러 밝히고 안 밝히고 있다가 나중에 다음에 여자친구 싸울 때 내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딱 던지면은 안 돼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선 그렇게 들으면은 이 남자 진짜 쪼잔하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건 되게 무섭다는 네. 생각이 진짜 야비하다 막 네.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오늘도 연애의 발광 세 분 모시고 재밌는 얘기들을 또 나눠봤습니다. 참 이게 집착에 관한 얘기는 네. 끝이 없어요. 예, 누구나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을 네, 갖고 있긴 그렇죠. 하겠지만 남의 집착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방송에서 보거나 뭐에서 보면. 네. 자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연애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침표를 좀 찍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연애 얘기는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요. 네. 없다고 봐야지. 네, 네, 다 알겠습니다. 케바케고. 네. 특히 상남자 군대 얘기 나오니까 남자분들의 입담이 멈추지 않고 정말 재밌는 뭔가 얘기 많이 듣는 것 쓸쓸해요. 같아요. 가슴 한편이 좀 서로 막 아파요. 흥분해서 막 이게 돼 이러면서 막.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